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4일입니다. 오늘도 서울은 영하 10도 정도입니다. 더구나 며칠 전에 내린 눈으로 해서 아주 미끄럽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발걸음을 떼야겠습니다. 동아일보 칼럼을 쓰시는 송평인 논설위원의 글은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이 법률적 또는 사실적 논리를 깔고 전개하는 그 글은 공부가 됩니다. 사실, 논리, 법리 이런 걸 깔고 좌우를 공평하게 비판하려고 하는 보수적 지식인 중에서 사실상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과거 검찰총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전에 서울 중앙지검장 시절까지 올라가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김건희 못마땅하지만 나라가 친북 인사에 놀아나서야 라는 제목입니다. 함정 취재는 단순한 몰카 취재와 달라 김 여사가 보인 모습 실망스럽지만은 친북 목사의 함정 취재 고려하여 비판의 균형감 찾아야 한다. 비판을 안 하자는 게 아닌데 비판의 균형 감각을 찾아야 한다. 이게 아주 한국 사람들한테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 사람은 1과 100을 같이 놓고 양쪽을 다 같이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비론의 함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경중을 따지지 않아요. 잘못의 경중. 여기에 등장하는 이른바 최 목사라는 사람의 행동과 김건희 여사의 행동이 같으냐 이겁니다. 같으냐. 그러니까 거기에 균형점을 한번 찾아보자. 이 균형이 무너지면은 정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의는 일종의 수학적 비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도둑질 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그게 정의가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는 송평인 칼럼은 항상 논란을 부르는데 그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저는 일단 아주 드문, 요새 세태에서 드문 칼럼이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함정 취재한 사람은 최재형 목사가 아니라 그냥 최씨라고 부르겠다. 개신교에서 목사라고 부르려면은 최소한 어느 교단, 총회, 어느 노회 목사인지가 나와야 한다. 그는 2014년 통일뉴스라는 인터넷 매체에 방법기를 연재하면서 이렇게 안양대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을 나왔다고 썼다. 안양대 신학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 신학교다. 그렇다면 대신총회 아래 어느 노회에 속한 목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다. 그는 자신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해외총회 남가주 노회 소속 목사라고 밝혔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통합과 합동이 양대산맥이다. 통합과 합동은 각각 총회의 이름이다. 총회 안에 총회가 있을 수 없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해외총회는 어색하다. 현재 합동총회에는 미국의 동부노회, 서부노회 등 2개 노회밖에 없다. 그가 밝힌 소속은 우리가 흔히 아는 합동과는 관련이 없다. 그가 201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영광의 빛 교회의 2대 담임 목사로 취임했다는 기사가 당시 현지 한인 매체에 일제히 나왔다. 그것 말고는 그 교회에 관한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 교회에 관한 영상이나 사진조차도 인터넷에 남아있는 게 없다. 현재 구글 지도로 교회를 찾아보면 폐업이라고 되어 있다. 이상한 교회다. 그의 나이가 올해 61세인 걸로 봐서 또래들처럼 학교를 갔다면 안양대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을 다닌 것은 1980년대일 것이다. 이후 고려대 철학과 대학원에서 교육 철학을 공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고는 1995년 미국으로 떠났다고 하니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는
본격적인 목회를 한 것 같지는 않다. 그는 미국에 간 지 3년 만에 1988년 NK비전 2020이라는 통일운동단체를 만들었다. NK는 뉴코리아의 약자다. 사우스코리아도 노스코리아도 아닌 뉴코리아를 내세우고 있지만 친북적인 단체다. 이 단체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으나 그 산하에 손정도 목사 기념학술원, 동북아 종교위원회, 남북 동반성장위원회, 오작교 포럼 등 이름도 어마어마한 기구가 4개나 있다. 그는 손정도 목사 기념학술원장 자격으로 2014년 북한을 방문했다. 북한의 봉수교회와 함께 대표적 대외 선전용 교회인 칠골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북한이 가정교회라고 주장하는 곳도 방문했다. 그 뒤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고 지역 교인 10여 명이 집에서 예배를 보는 가정교회가 무려 530곳이나 된다고 선전하고 다닌다. 전형적인 친북 인사의 길을 가고 있다. 최 씨가 김 여사 문제로 여권의 분열이 심화되는 것을 틈타 그제 기자회견을 통해 최고 권력자에 대한 몰래카메라 취재의 당위성을 내세웠다. 그러나 최 씨가 한 것은 단순한 몰카 취재가 아니라 함정 취재다. 몰카 취재는 평소와 다름없이 전개되는 상황 속에 취재하는 사람이 카메라를 숨기고 끼어들 뿐이다. 함정 취재는 취재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미끼를 던지면서 상황을 조성한다. 상황을 조작한다고 봐야 되겠죠. 최 씨의 경우는 김 여사에게 300만 원짜리 디올백이라는 미끼를 들고 가서 상황을 만들었다. 전문적인 스파이처럼 손목 몰카 시계까지 차고서 그렇게 했다. 길바닥에 돈뭉치를 일부러 놓아두고 길 가는 사람들의 반응을 몰카로 찍는다고 해보자. 길에서 주운 돈뭉치라고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비양심적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실물 습득죄라는 범죄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런 반응으로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을 일부러 유혹의 함정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목사라면 더구나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마귀가 예수를 상대로 빵과 능력과 권력을 차례로 미끼로 던지며 한 시험이 바로 그런 것이다. 물론 우리가 냉철해지려고 해도 몰카 속에 비친 모습은 마음속에 남기 마련이다. 누군가 돈뭉치를 주어 경찰서에 갖다 주지 않고 설정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를 정과 같이 여기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렇다. 그래서 함정 취재는 하면 안 되고 용납하는 것으로 비치게 해서도 안 된다. 김 여사가 디올백을 즉각 돌려주지 않고 받은 모습은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균형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때다. 김 여사가 못마땅하지만 나라가 친북 인사의 공작에 놀아났어야 되겠는가? 김 여사가 못마땅하지만 나라가 친북 인사의 공작에 놀아났어야 되겠는가? 균형감의 회복. 균형감의 회복은 최 씨는 자기가 저지르는 것만큼 비판을 받아야 하고 김건희 여사도 자신의 실수만큼 비판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한국에서 그런 균형 감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게 너무 가혹한 비판 아니냐. 그리고 목사라면서 이 함정 취재를 한 최 씨에게는 오히려 너무 약하게 비판하는 것 아니냐. 정의는 균형 감각 위에서만, 균형 위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평하다는 말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공정하려면은 사실에 기초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에 기초를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행동 중에서는 뭐 수사나 선고나 기사 선고까지 다 포함됩니다. 비판까지 포함합니다. 그럴 때는 바로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 이 균형을 맞추게 하는 게 수학입니다. 수학. 그러니까 수학 교육이 필요한 거죠. 송평인 칼럼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글을 프린트 해가지고 곱씹으면서 읽어보시고
한번 토론의 한번 소재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사견을 덧붙인다면은 김건희 여사의 이 디올백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왜 이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해명을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설명을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자에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국민들에게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공인입니다. 공인으로서 특권도 누리고 공인으로서 그 특권에 따른 지나친 관심과 비판도 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숨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데는 설명 부족이 결정적입니다. 왜 송병인 칼럼처럼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감사합니다.